감사합니다. 네, HM 파마 대표이사 지효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로 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정말 제가 그냥 교수로 남아있고 그냥 단순한 과학자로 남아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과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저희 회사 직원들을 제가 전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저한테 이제 중독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가 보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저희 직원들은 이제는 전염을 시켰고 다 중독이 되었는데, 저희 회사를 넘어서 이렇게 아메이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에 계시는 이 많은 분들에게도 저하고 홀짜펠 교수님이 옛날에 꿈꿨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명과학을 지금 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 캐나다에서 계속 살다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경영 경제를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야 제가 생명과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앞으로 세상이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바뀌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배웠던 그 많은 것들, 그때 가서 이제 여러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를 뜯어 말리고 하는 것들을 다 뿌리치고, 저는 정말로 바이오가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정말 핵심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학부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복수 전공을 해서 제가 30살에 이제 석사를 시작할 정도로 거의 10년을 제가 뭐 군대 갔다 온 시간이랑 다 빼고 나면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학부에서 보낼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에서 발표하면서 여기 아메이에 계시는 분들의 동질감을 일부 느끼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은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외국에 살면서 지금은 제가 한국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은 다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한국어 3, 4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어 아직도 맞춤법은 조금 틀려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러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경영이나 경제 쪽이나 국제관계학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이라는 거를 보고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에 대한 꿈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정말 큰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바이오에다가 사실은 인생을 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진짜 전염시킬 수 있겠다. 정말 전염이 될 준비가 되신 분들이다. 왜냐? 이러한 바이오에 대한 꿈을 꾸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이오라는 거를 제가 처음 시작하고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린 홀차펠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30살에 석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미 7년 이상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어서 지금 제 와이프와 3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석사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근데 제 와이프는 그때 임신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정말 둘이서 운 날이 정말 많았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 제가 경영경제에서 같이 있던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삼성에 취직하고 하면서, 그때 저도 인턴십이 다 같이 붙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저는 이 한 달에 80만 원 받는 석사를 시작하면서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첫 시작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인생의 두 가지의 철학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있기까지 상당히 저를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근데 이 내용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동일한 인생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제 백그라운드나 홀짜펠 교수님의 백그라운드는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홀짜펠 교수님에게 제가 배웠던 많은 것들이, 홀짜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신데 미생물계의 살아있는 레전드와 같은, 2020년에는 결국에는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 속에서 첫 번째 분류가 홀짜펠리아 속이 될 정도로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이신데, 이분이 2007년에 뜬금없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뜬금없이 한국으로 오신 이유는 사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도 대학교에서 돈을 거의 받지 않으세요. 정말 이거를 사석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세요.
왜냐, 그 돈을 안 받으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국으로 오신 게 아니라, 홀자펠 교수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 집안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홀자펠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2002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홀자펠 교수님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학교를 50개 이상 세우시고, 지금 홀자펠 교수님의 아드님이 아직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세요. 근데 스스로는 아프리카로 안 가시고 저희 한동대학교에 돌아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의 부탁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다가 미생물학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주신, 정말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생물을 하는 사람이라면 홀자펠 교수님이랑 사진 한 번 찍는 게 영광일 정도의 분인데, 그런 분이 사실은 한국의 포항이라는 오지로 오셔서 뿌린 씨앗이 저와 제 친구들이에요. 제 동료들. 지금 뭐 여러 대학의 교수들로 다 가 있고. 근데 그런 씨앗을 뿌리면서 제가 홀자펠 교수님에게 배웠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냈던 두 가지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철학을 빌드한 그 이면을 제가 3분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깊어졌어요. 인간은 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랑 나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엄청난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시간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놨어요. 인간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고 후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철학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단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엇이든지 내 앞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내 친구들은 다 삼성 다니고 LG 다니면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지만, 나는 지금 80만 원 받아가면서 석사 나부랭이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이 과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 번째는 공간이라는 거였어요. 공간이라는 거를 저는 자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이 공간이라는 거를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풀어내신 분이 책에다 쓴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라고 하냐면, 심기운 곳에 꽃 피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평불만하지 말자. 내가 그 자리에 심겼다면 나는 거기서 꽃을 피우면 된다. 나는 그 두 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홀자펠 교수님과 지난 15년을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사실은 다른 과학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상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을 받고, 나중에는 제가 박사하기 시작할 때는 제 친구들, 삼성, LG 다니는 제 친구들보다 제가 연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글로벌 박사 펠로우라고 하는 1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생활비로 주는 엄청난 펠로우에까지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에서 받는 급여 플러스, 근데 이 모든 게 다 세금 한 푼 띄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세후로 계산을 하니까 삼성 다니는 제 친구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쩌다 보니까 홀자펠 교수님과 저희가 하고 있는 HM 파마라는 회사까지 오늘 시간 많다면 회사 창업 비하인드까지 말씀드릴 텐데, 회사까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작년에는 어찌어찌 굴러굴러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상장까지 시키는 과정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실은 별거 없었어요. 그 시작은 와이프랑 둘이 손잡고 울면서, 먹을 거 없어서 울면서 지낸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심기운 데서 나는 그냥 꽃을 피워내자 라는 그 두 가지의 아주 심플한 철학을 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뒤돌아서 보니까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엄청난 거목이 생겨버렸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짧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왜 동질감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거를 이뤄내신 분들이 무척 많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바이오라는 세상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두렵고 어렵더라도 내가 심기운 데서 꽃 피우겠다라는 그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학회에 초대돼 가지고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메이에 와서 발표할 때만은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질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많은 사족의, 정말 이 많은 이야기의 한 가지 최종 결론은 뭐냐?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은 바이오가 끌고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바이오가 끌고 가는 거냐?
지난 30년은 제약이라고 하는 항암제 뭐 이런 약이 끌고 가는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거의 다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의 세월은 이 헬스 앤 웰네스라는 것이 끌고 가는 바이오 세상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그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그 제일 앞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60세가 지나가면서 만성질환이라는 병을 겪게 되면서 저 노란색에 있는 만성질환, 삶의 질의 하락을 겪는 저 많은 사람들은 다 제약회사의 고객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면역항암제가 보험수가가 없었어요. 한 번 받는데 6천만 원인데 5번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간암이 재발하셨는데. 제약회사에다가 그냥 내 남은 돈을 다 주고 요양병원에 20년을 누워있다가 죽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은 이제는 그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헬스 앤 웰네스라고 하는 개념, 아메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힘을 쓰고 안착시켜 놓은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이상 만성질환에 의해 가지고 제약사의 호갱이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관계 다 하다가 정말 짧게 고생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죽는다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죽을 수 있는 그 세상이 도래했고 그 세상에는 사실은 아메이와 같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제가 여러 회사들 컨설팅을 하고 여러 회사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뭐 C사, J사 할 거 없이 정말 유명한 이 회사들이 자기네 팬덤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씩 써요. 왜냐? 그 팬덤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팬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브릿지와 그 팬덤 안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데이터 중심의 바이오 이코노미가 다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팬덤 100명을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이 아메이라는 곳을 와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아메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하더라도 100만이라고 하는 팬덤이 이미 있는, 아메이에서 유튜브를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팬덤에서 유튜브를 찍어 올릴 정도로 엄청난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은 이러한 조직이 저 위에 노란색으로 있지만 이 아래로 다 떨어져 내려오는 헬스 앤 웰네스라고 하는 영역을 책임지는 가장 큰 부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고, 제가 정말 많은 학회들을 가서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 끝나고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는 아메이라는 곳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도 아메이랑 연구할 수 있게 연결 좀 해달라고. 교수님들이 진짜로. 왜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팬덤이 이끌어가는 바이오 빅데이터 인더스트리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이코노미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연구보다도 훨씬 더 발류블한 연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군부대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헬스 앤 웰네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잠시만 돌아가서 도대체 이 저 위에서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진단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쟀는데 150에 110이 넘었어요. 그럼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진단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누가 당뇨약을 먹느냐? 공복에 혈당을 찍었는데 130이 넘어갔고 당하혈색소가 6.2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진단이라는 가능한데 이 헬스 앤 웰네스라는 영역으로 내려오고 나서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내용, 왜 도대체 아메이가 지난 10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마이크로바이옴에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해왔느냐?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메이는 쌍둥이 연구라는 거에다가 스탠포드와 함께 수백만 불의 돈을 쓰면서 2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그 결론이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쌍둥이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아메이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쌍둥이가 둘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엑스포점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환경을 우리의 혈액까지 전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됐고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아메이는 알아봤어요. 그러고 이제서야, 최근에서야 정말 많은 회사들이 아메이가 비밀리에 이걸 해온 걸 보고 이제서야 이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30년 전에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시작한 것과 같이 아메이는 또다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아직 접목시키지 못한 사이언스를 들고 들어옴으로써 전 세계 최초이자 가장 유일한
세상에 없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헬스 앤 웰네스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거를 통해서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저 회색에 있는 사람들,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유전자 때문에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유전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쉽게 환경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트래킹을 해봤더니 단순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은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 가면 좀 아픈 사람 있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정도는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게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근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먹어봐야 그 하나도 우리 혈액까지 못 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장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은 거를 받아서 쪼개서 내 혈액으로 넣어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반응군이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런 미생물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입으로 더블 X,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아세로라씨 아무리 넣어봐야 그거를 받아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똥으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전혀 건강할 수 없는 비반응군이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이게 2019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19년도에 들어서 이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비밀을 파헤쳐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을 만들어내고, 저희 마이랩이죠.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시작하게 될 마이 웰네스 랩이죠. 이거를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2019년에 저희 미생물학 저널 중 1위 임팩트 팩터 저널에서 과학자들이 제안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되기 이미 5, 6년 전부터 암에 있는 이 연구를 시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질병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과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자폐, 정말 놀랍죠. 어린 자폐가 걸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아이의 변을, 안타깝지만 그들은 아직 마이랩이나 이런 피마스나 이런 기술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해요. 아메이와 저희가 지난 10년간 해온 이 엄청난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 안에 있는 30조에 달하는 미생물인데 이거를 내가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내가 먹자라는 수준에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폐가 걸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아이의 변을 캡슐에 내서 먹이면은 그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도 2년 뒤까지 추적을 해봐도 아이들의 인지와 행동 기능이 정상인과 유사하게 회복이 된다는 게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많은 교수님들과 저희는 연구를 하거든요. 누구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 부속 연구소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서울대에 계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랑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이코노미에서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교수님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질병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질병들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저 7, 8년 전만 해도 사실은 윤종신이 크론병이라고 해서 TV 나오면서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미생물학 크론병이 도대체 뭐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30세 미만 젊은 사람들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UC라는 질병의 증가 속도가 연 15%가 넘어요. 이게 매년 15%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정말로. 이제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아직도 콜드 캔서라고 하는 치료가 어려운 암이 조금은 있지만 암은 완치율이 85%가 넘어가 버렸어요. 갑성선암은 완치율이 104%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대장암은 완치율이 97%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약회사들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발병되는 질병들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병이 됐는데, 그런 질병들의 대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랑 가장 큰 관계가 있다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흐라고 하는 교수님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논문에다 써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정확하게 반비례로 들어가요. 60년대부터 우리가 전염병, 결핵,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들을 씀으로써 그 질병들이 떨어지는 모습과, 이 떨어짐과 동시에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폐, 우울, 불안, 염증성 장질환, 대사질환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질병들을 없애려고 썼던 그 많은 항생제와 그 많은 약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초토화시켰고, 얘네들은 10년, 15년이라는 잠복기가 지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질병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폐라는 게, 제가 아는 소아정신과 교수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전문의 될 때만 해도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야, 소아정신과가 뭐냐? 너 그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진짜 20년 전만 해도, 소아정신과 너 그거 개업해서 손님 한 달에 한 명이나 있겠냐? 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자폐아랑 ADHD랑 어린이 우울증, 어린이 불안증 환자, 어린이 공황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 병원에다가 예약 한 번 잡으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저 대학교 학부 다닐 때나 얘기하던 면역학이 최고야, 암 연구해야지, 암이 최고야, 사람들이 암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승차하실 거면, 글로 승차하시면 버스 지나고도 한참 지난 거예요. 지금 승차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승차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메이가 그거를 10년 전에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메이가 기차랑 레일이랑 다 깔아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타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순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유전자가 아니에요. 유전자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가 아니고,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우리 장 안의 미생물들이 어떻게 유용한 물질로 바꿔서 내 혈액까지 넣어주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됐고, 제가 처음에 다른 얘기하느라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무수히 많은 우리가 매일같이 영양소로 먹는 물질들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옛날에 100년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100년 전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유산균 먹으세요가 다였어요. 왠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유산균을 먹어봐. 그러면 좋은 것 같아. 그 얘기 하면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그렇게 해서, 메치니코프는 면역학의 아버지예요. 면역학이라는 걸 시작했지만, 사실 그 면역학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자기의 스승인 파스테르가 발견한 미생물들을 이용하면서 면역학이라는 것의 시초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 내가 면역학은 만들었지만 우리 몸의 면역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미생물이야 라는 거를 사실은 메치니코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뭔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는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방법도 없으니까 일단은 유산균 많이 먹어 라고 했던 게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껏 100년 동안 유산균만 먹었어요. 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 유산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메치니코프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우리 장 안에는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있고 30조에 달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왜 메치니코프가 유산균 먹어라고 했냐면은, 이 지구에 있는 나무의 숫자가 3조 그루예요. 한 사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30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연구를 하려면은 지구 생태학을 연구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게 됐고, 이제서야 한 사람 장 안에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의 밸런스를 지켜내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거를 알고 나서 처음 했던 연구가 뭐냐면은, 소아과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마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논문에 실렸는데, 소아과 의사들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애들한테 항생제를 그렇게 처방을 해댔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엄청 유명한 병원이라고 데려가가지고, 여기 가면 감기 한 방에 똑 떨어진다고 그냥 항생제를 오버도즈를 막 5배씩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항생제 막 왕창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 갈 때 그냥 몰래 들고 가서 해외 가가지고 뭐 하면은 그냥 항생제 막 캔디 까먹듯이 그냥 먹고. 그러니까 의사들조차도,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자신들이 항생제를 처방했던 아이들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다 훑었어요.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훑어내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 어린 나이에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은 3세, 5세가 지나가면서 비만, 아토피, 천식이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아시죠?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받으면 유산균을 꼭 같이 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게 됐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에요. 우리 장 안에 유전적 다양성,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10종류밖에 없어, 미생물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입으로 아무리 넣어봐야 아무것도 못 받아줘요. 그냥 다 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뭐를 먹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발표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진짜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일란성 쌍둥이래요. 근데 이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너무 건강하고 키도 크고 막 근육도 생기고 너무나도 건강한데, 그리고 한 명은 삐쩍 말르고 키도 잘 안 크고 너무너무 비리비리하고 병이란 병은 매번 다 걸린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보면 둘이 유전자는 100% 똑같아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현미밥을 주는데 첫째 아들은 그 현미밥 안에 들어있는 현미를 장내 미생물이 쪼개가지고 뷰티르산 가바 아시죠? 뇌 안정감 주는 가바 이런 걸로 다 만들어서 혈액으로 쭉쭉쭉 넣어주니까 하루 종일 집중력도 좋아, 안정감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별로 프리크아웃 하지도 않아, 그냥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현미밥 아무리 먹어봐야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만 안 되고 그냥 설사만 나고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갑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집중은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 안의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완전히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계랑 과학계는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똥이 약이다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을 캡슐에다 넣어서 먹는 상황까지 가버린 시점에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이 구조 안에서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기술을 찾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3세대 기술이야. 3세대 기술. 왜? 뭐가 문제냐?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아서 보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1세대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고요. 당신은 10종류밖에 없고요. 당신은 200종류가 있고요. 당신은 2000종류가 있고요. 알려주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거기를 더 넘어가서 그것만 보게 되면은 분석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을 보고 그거를 알려주는 2세대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지금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낸 게 아메이인데, 아메이는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되게 없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전혀 못 만들어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반응자, 그거를 해내는 사람으로 바꿔내겠느냐는 게 아메이가 지난 10년간 저희랑 해왔던 연구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 보면 다 그거는 못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으세요라고 할 때 아메이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똥 캡슐을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메이만이 이 3세대 기술이라는 것에 눈을 열고 이거를 찾아내서 다른 사람의 똥 안 먹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내는 기술을 만들어낸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마이랩이라는 기술 안에서 이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제는 아메이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논문이 2012년에 나왔어요. 2012년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콘소시아라고 해가지고 미국 NIH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엄청난 프로젝트 안에서 나온 논문인 거예요. 이 논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 유산균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핵심입니다가 이 논문의 가장 키 토픽이었어요. 이거를 2012년에 보고, 그 당시에 저희는 회사는 없었어요. 근데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거 봐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한 종류의 것으로 할 수가 없고 2개, 3개 정도의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서 3개 정도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3개 정도 다른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맞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체변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여기다 피마스 기술을 넣어서 어떻게 바꿀지를 3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여러 학회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는 했었어요. 이야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회사가 정신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냥 계속 교수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그 회사들의 모든 반응이었어요. 그냥 로고송 만들고 그냥 락토핏 하고 그냥 9,800원, 9,500원, 9,300원 싸게 해가지고 포장지 예쁘게 해가지고 밀어내고 그냥 네이버에 광고해서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이언스가 이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체변을 하고 보내고 몇 주를 기다리고 수십만 원을 내고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을 먹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게 모든 회사의 반응이었는데 유일하게 아메이만이 수긍을 해준 회사였어요. 아메이만이, 심지어 아메이는 이거를 수긍하는 거를 넘어서서 저희를 찾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니시던 분이 아메이로 이직한 다음에 아메이 본사에다가 니들이 지금 이런 거 찾고 있는데 이 기술 가진 데 있다라고 하고 저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이거를 수긍을 하고 사이언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아메이로부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게 된 거는 뭐냐면, 다른 데서 이런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회사들이랑 연구를 하는데 아메이와 그런 회사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 회사들은 그냥 경주 꽃놀이 가는 길목에 있는 밥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당, 그러니까 식당에 손님 들어오면 대충 그냥 대충 먹여서 내보내. 손님 많으니까 그냥 대충 먹여서 내보내. 다시 올 일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언제 꽃놀이 하러 오겠어요. 그냥 대충 먹여서 보내가 대부분의 회사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사러 올 일이 없으니까 이 제품의 퀄리티가 어떻든 먹고 어떤 반응이 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포장지 예쁘고 싸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점이라면 아메이는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40년 된 맛집인 거예요. 여기는 깍두기 맛만 바뀌어도 바로 클레임이 들어온, 진짜 그럴 정도로 무서운 곳이 아메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ABO 분들이 계속 사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언티피컬리 반응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9,800원, 9,500원짜리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아메이라는 데를 알게 됐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메이의 광팬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저는 아메이 파트너사 회사이고 상장을 해놔버렸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제가 아메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이상하게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을 통해서 저희 집은 다 뉴트리라이트밖에 안 먹어요. 왜냐?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이언스를 하는 진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고, 그냥 밀어내기성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들은 호락호락한 과학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더블엑스 얘기 듣고 와서 진짜 약간 한심하게 봤어요. 그 정도 돈 들일 거면 그냥 약을 개발하지 왜 더블엑스를 약간 그 정도 임상시험했고 그 정도로 임상시험하고 그 정도 돈 투자할 건 그냥 약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품들이 아니에요. 이 마이랩만 하더라도 그 어느 회사도 범접할 수 없는 제품을 사실은 아메이는 믿고 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은 1년에 수십억 원씩 쓰면서 이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이렉과 같은 제품은 수용될 수 있는 마켓은 없어요. 아메이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마켓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파이토바이옴, 엔자임 바이옴 같은 것들 어디 가서 설명도 못해요. 2시간씩 걸려요. 여러분들은 제가 15분 척하면 탁이잖아요. 이제는 저희 너무 잘 알죠. 근데 다른, 제가 이거는 학회 가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런 장표를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했느냐? 이 세부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저희가 3개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아메이에다 왔는데, 결국은 아메이가 저희를 시켜서 사람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른데 어떻게 3개로 되겠습니까? 40개부터 가시죠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안에서 1년 동안 40개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에다 다 트리트를 하면서 제발 우리 40개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만들어낸 게 6개의 종류예요. 그래서 6개만 해도 다 돼요 라고 설득을 해서 6개의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거는 팩트예요. 이게 왜 팩트냐? 여러분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쾌변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 쾌변이라고 하는 제품 이름부터 좋잖아요. 쾌변이라는 거 한 줄을 집에다 사다 놓으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쾌변을 먹으면은 반응이 다 달라요. 할머니는 진짜 쾌변인데 아버지는 먹으면 배만 아프다 그러고, 어머니는 먹어봐야 감감무소식이고, 누구는 먹었는데 뭐 가스만 차고. 왜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종류로는 안 돼요. 그거는 팩트예요. 이건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하나로 다 돼요. 왜냐? 타이레놀은 인간의 유전자에 피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99.9%가 유전자가 똑같아요. 타이레놀 약발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약이에요. 그렇게는 돼요. 근데 우리가 타겟팅하는 헬스케어라는 영역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달라요. 특히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30에서 50%가 다를 정도로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이 6개였어요. 저희가 찾은 게. 그래서 6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맞췄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똥 먹지 않고서도 유전적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난 규모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낸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랑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증가를 봤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념을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이게 항암제 연구인데 요즘에 있는 면역 항암제도 70%는 듣고 30%는 안 들어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면역 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 하고 했던 연구인데, 뭐가 있었냐? 항암제가 듣는 보라색 쪽에 있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하고, 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의 똥, 빨간색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한 다음에 쥐한테 항암제를 써보면은 항암제가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쥐는 암 사이즈가 줄어요. 근데 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 똥을 이식받은 쥐는 암 사이즈가 줄지 않아요.
이거는 장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용 가치를 넘어서서 항암제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 공황 치료제, 불안증 치료제 모든 약의 효능까지도 다 올라간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것은 제약의 수준에 준하는 연구와 결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기를 더 넘어가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만 보더라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 이게 우리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들이 조절이 되면 이거의 양이 늘어나면은 하이퍼텐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저거는 롤 오브 뷰티레이트, 우리가 타겟팅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핵심 지표가 증가하면 비만과 당뇨가 개선이 된다. 이거는 갱년기 여성의 근육 감소가 줄어든다. 갱년기 여성분들 근육이 없어지는 게 막아지는 거예요. 저거는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 뷰티레이트,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물질 뷰티레이트,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된다. 이거는 우울증 연구예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글루타메이트, 뷰티레이트, 세로토닌, 감마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가바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우울증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라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영역을 아메이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결국은 어디로 우리는 가고 있느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같이 미팅하는 그 C사 연구소장분들이랑 다른 제약 C, 셀트리온 쪽 뭐 분들이랑 SK 바사 이런 분들 모여서 하는 미팅에서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을 디스커션을 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열어가는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오픈해야 된다. 이거는 한 회사가 가져가면은 안 되는 수준의 사이언스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앞에 아메이가 쥐어드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는 여러분은 지금을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는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아메이가 다가오는 바이오 세상의 뉴 노멀, 뉴 스탠다드가 됩니다. 진짜로. 그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전반적인 반응도가 개선된다. 똑같이 건기식 먹고 똑같이 더블엑스 먹고 똑같이 오메가3 먹었는데 나는 효용 가치가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냥 똑같이 브로콜리 먹고 똑같이 현미밥 먹었는데 나는 월등히 좋은 건강을 갖게 되는 전반적 반응도가 개선된다라고는 마이랩이라는 제품. 근데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도 저희가 출시를 못할 뻔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범주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에게. 왜냐?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체변을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만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하고 그거를 먹고 나서 6개월, 1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트래킹을 해간다라는 거는 이것은 병원에서 하세요 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였어요. 이런 건기식은 없어요. 이거는 건기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김앤장이랑 같이 1년을 싸워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애매한 범주에다 넣어놓고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메이가 여러분 진짜 한국 아메이에다 감사하셔야 되는 게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이 제품은 세상에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제품을 여러분을 믿고 글로벌에서 최초로 출시해낸 게 한국 아메이라는 곳입니다. 그 한국 아메이는 이 파이토바이옴까지 연결되는 이 꿈과 비전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장표를 작년 말에 에이다에 초청이 돼서 과학자문위원단의 게스트로 초빙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 장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표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글로벌 CMO들과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제는 한국 아메이만의 일이 아니구나. 한국 아메이가 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깃발을 꼽아버림으로써 이제는 한국 아메이가 글로벌 아메이의 선봉대가 됐어요. 글로벌 아메이의 그 C레벨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는 게 한국에서 마이랩 잘 돼요? 파이토바이옴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예요? 뭐를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나라도 가면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한국 아메이가 이제는 글로벌 아메이의 문을 여는 선봉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는 단순히 한국 아메이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아메이를 끌고 가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선봉대에 서서 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랩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이미 7만 5천 대가 넘어가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같이 미팅하는 연구소장들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첫 번째가 미국의 국립보건원 3만 1,000개. 이거는 거의 넘사벽 수준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매해 수십억 원의 돈을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 연구소에다 주면서
1년에 1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1년에 1000개씩 한국식품연구원이 모아서 7년간 7000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메이가 한 달에 3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학회 가서 저희가 DB가 7만 개인데요. 7만 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이 와서 아메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메이랑 연결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아메이랑 연구 좀 해보고 싶네요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처음 보여드렸던 이 장표,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사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이들 가운데에 장내 미생물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의 첫 번째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제품은 뭐냐?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방금 보신 비반응자들에게 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해줌으로써 비반응자가 반응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 결과만 봄으로써도 저희는 여러분이 더블엑스의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고 에코를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갱년기가 언제 오실지 대장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다 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은 왜 그 다른 회사의 연구소장들이 그렇게 혀를 내두르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아메이가 풀어내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헬스케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나요예요. 왜 우리 이소플라본이 누구한테만 효과가 있죠? 왜 우리 종합 비타민이 누구만 효과가 있죠라고 하는 그거를 반응도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아메이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그 시사의 연구소장이 이거는 아메이 혼자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전 세계에 공유를 해야 되는 과학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이유가 이 안에 있어요. 비반응자와 반응자를 가려내고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꿈으로써 진정한 헬스케어 시장을 열어내고 비반응자를 없게 함으로써 진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고 있는 방향인데, 그거의 단연 전 세계 넘버원이 아메이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넘버원은 아메이예요. 아메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헬스케어의 시장을 열어가고 있고, 이 끝에는 결국은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변해요. 변하는데 이 변화를 하는 패턴이 갑자기 이상하게 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과학계가 집중하고 있는 게 특정한 질병이, 당뇨, 심혈관계 질환,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특정한 질병이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상한 패턴으로 튀어요.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낼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1년에서 3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아메이는 끝판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우리 제품은 이거 나한테 들어? 안 들어? 왜 우리 제품이 누구한테는 안 들어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메이는 네 미래는 말이지, 너 3년 뒤에 이런 병이 이렇게 걸릴 건데 너 마이크로바이옴 봤더니 이소플라본은 먹어봐야 소용이 없더라. 너 비반응자야. 내가 너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로 쫙 짜줄 테니까 이거 하면서 너 6개월에 한 번씩 보면서 너 3년 뒤에 걸릴 질병의 확률이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지 와서 모니터링해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이래서 다른 회사 연구소장들이 이거는 아메이가 혼자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뉴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롤러코스터 딱 만들어 놓은 롤러코스터에 지금 타신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달려나갈 거예요. 그 일원이 되신 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제품들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케팅이랑 포장지만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아메이 글로벌과 아메이 코리아가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베러원, 베스트원, 다른 회사랑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올리원, 아무도 없는 제품을 여러분들 손에 드린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